두 번째 그림은, 이거 그림이, 설명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림 자료를, 요거 끝나고는 한 내일쯤 그림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자료 보면서 바로바로 설명하는 걸로. 그래서 산드라 보티첼리,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분인데, 1445년에서 1510년까지니까, 우리가 그 레네상스가 끝나는 게 1521년에서 22년이거든요. 라피엘, 그러니까 라파엘로가 죽는 그 애를 갖다가 우리가 공식적으로다가 레네상스가 끝난 애다 이렇게 미술사에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Three Miracles of Zenobius는 누구냐면 이 기독교 구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레네상스라 그러는 개념이 플로렌스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플로렌스의 메디치 가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플로렌스의 최초의 주교였던 즉 우리가 히에로니무스 그죠? 히에로니무스보다 한 10살 정도 먼저 태어나신 10년 정도 먼저 태어나신 분이고 돌아가신 시기는 거의 비슷한 그래서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Church Fathers에 들어가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피렌체 그죠? 플로렌스의 최초의 주교가 되는 분이 바로 제노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플로렌스의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교도 들이 많았죠. 그런데 제노비스에 의해서 이 부모님도 이교도였었는데 결국 열심히 해서 부모님도 개종시키고 해서 교황으로부터 로마로부터 플로렌스의 하나의 교구를 인정받아서 거기에 최초의 비숍이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중요한 곳에 기독교가 다 로마 지역에 섰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First Bishop of Florence가 된 분인데 지금 이분이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는 여러분 그 유명한 플로렌스 성당이죠. 두오모 디 피렌체. 피렌체는 이탈리아 말이고 영어로는 플로렌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 꽃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그죠? 요 피오레도 요거 피렌체 그죠? 플라워 에서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서양의 옛날 교회를 가보면 교회라 그러는 것이 이렇게 돼 있고 요 안에 들어가면 네이브라 그래서 이쪽을 앱스라 그러고 여기를 네이브라 그래가지고 칼럼들이 이렇게 쭉 서 있죠. 쭉 서 있고 이쪽에 보면 또 한 칸씩 뭐가 있습니다. 요것들이 카펠 또는 채플인데 개인이 만든 그 사람의 묘죠. 그러니까 이쪽에 재력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짓는데 그 헌금을 많이 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제노비우스 우리 이 성자도 여기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 차지하고 있는데 이 하나하나 차지하는 곳에서의 또 예술품들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
예술에 조금 조예가 있는 분들은 이거까지도 우리가 다 공부를 하는, 그죠? 그래서 교회 하나 공부한다고 들어갔다가 실제로는 해도 끝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산피에트로 바실리카, 그죠? 성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또는 이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라든지 또는 피사돔이라든지 이런 것들 참 공부하다가 절망하기도 하고 이랬던 젊었을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모자이크 파인 패널도 있고, 모자이크 패널이 바로 몬테 디 지오반니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The Bust of Saint Zenobius의 그 상반신 이런 하여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면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 가르치려고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요 그림이 요번에 왔어요. 근데 우리가 세인트 제노비우스의 이 일대기라 그러는 것은 지금 남아있는 그림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요게 첫 번째고, 요게 두 번째. 그죠? 요거, 두 번째 그림은 모마라고 여러분 아시죠? 뉴욕의, 근대 회화, 그 박물관에, 미술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 내셔널 갤러리에 그러니까 1번하고 3번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드레스덴에 있습니다. 드레스덴에, 가면, 여러분 드레스덴에, 서양의 미술관이라 그러는 것은, 낭만주의, 대부분, 낭만주의까지, 를 하나의 미술관으로 하고 또 새로 그 이후에 사실주의 나타나는 이후에 그 이후의 거를 또 하나로 더 하는데 요것들은 알테마이스타 게멜데 갈레리 게멜데가 회화라는 뜻입니다. 갈레리는 갤러리고. 그래서 회화관, 주에스텐에 알테마이스터니까 옛날 마이스터, 마스터들, 옛날에 잘 그리던 분들의 그림. 그래서 노인 마스터, 마이스터, 이렇게 하면 이제 신관. 여러분, 독일에 가도 그렇고, 독일 이외의 뜻은 뭐, 올드, 뉴, 이런 말로 구분되어 있는 것보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프라도, 그죠? 스페인 같으면, 프라도, 이렇게 되고, 뭐, 레이나 소피아,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박물관을 지은 지역 또는 사람, 뭐 이렇게 졌지만은 역시 이런 식의 구분을 짓고 있죠. 뭐 프랑스 가도 우리가 퐁피두 그러면 이제 사실주의 물론 그 이전 것도 좀 있지만은 위주로 돼 있고 루브르 그죠? 루브르 박물관은 온전히 그 옛날 것 위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뮤즈의 덕시, 오르세 박물관은 뭐, 근데 이후에 최고는 거기 다 가 있다고 봐야죠. 그죠? 오랑제리는, 우리가 수련, 그죠? 수련을 위주로 한, 그 작품을 어디 뭐 대여도 할 수 없는 한 50m, 70m짜리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요 내용은 지금 우리나라에 온 요 내용, 요걸 지금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같은 보티첼리가 그랬는데 너무 기본 색깔이 다르다 이런 생각 드시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게 같은 그 시리즈 작품이라는 것을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때가 끼고 이래서. 근데 그걸 갖다 복원하는 과정에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손상이 됐고 또 손상을 너무 시킨 것을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다가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왔는데 여러분 제노비우스는 이 첫 번째 그림에서 요것도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작품이에요. 내셔널 갤러리 2개 있고 모마에 하나 있고 제스텐에 하나 있고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요 분이 바로 제노비우스입니다. 제노비우스인데 제노비우스가 여기 2번 나와있죠. 이 당시의 그림은 주인공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주인공 위의 사람도 따라서 몇 분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 보세요. 제노비우스 몇 번 등장하나? 한 번, 2번, 그죠? 요거 제가 표시를 하면서 한 번, 2번, 3번, 그죠?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되네요.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 부모님이 아리따운 아가씨를 소개시켜주면서 결혼해라. 결혼해서 이게 제노비우스는 아주 명망가 집안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가문을 이어라 그랬는데 뒤로 탁 돌아서 가지고 오죠. 여기를 보면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완전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 건물은 좀 화려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페르먼트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층이 있고 복잡하고, 이쪽은 어때요? 간단하죠. 그래서 요거는 옛날 건물, 그죠? 요거는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는 인문주의, 그 당시에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문학 기준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때 400년대의 스토리가 백그라운드지만은 실제로는 1500, 그러니까 15세기를 중반으로 해서 양쪽으로 걸치는 그 시대 때의 이 로마, 이탈리아, 그죠? 이탈리아의 모습입니다, 이것들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요거는 보니까는 여자죠. 그래서 엄마도 세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자기가 최초의 플로렌스의 비샵이 되는 이 과정을 그린 거예요. 요게 첫 번째 그림이고, 요게 이제 이게 그 내셔널 갤러리 첫 번째 그림입니다. 지금 온 게 이 그림인데, 지금은 요 그림은 어떠냐면, 여기 지금 청년 둘이 누워 있어요. 그죠? 누워 있고, 여기 보면 입에서 뭔가 시커먼 연기가 나오고 있죠. 요거 제노비우스가 뭐 하는 거냐면, 길거리 가는데 엄마를 막 두드려 패고 난리가 났어요, 이 두 아들이. 그래서 보니까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노비우스가 기도를 하고, 귀신을 쫓는데, 이렇게 입에서 귀신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요 그림은, 뭐냐 하면, 한 여성분이 로마로 이 필그리미지를 가는데, 아들을 교회에 맡겨놓고 가요. 아들을 교회에 맡겨놓고 가는데, 그 아들이 그 교회에 있는 동안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참 딱한 사정이죠. 이럴 때 플로렌틴 비샵, 이게 제노비우스죠. 제노비우스가 기도를 해서 그 아이를 살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하나의, 그러니까 세 개의 three miracles 이렇게 되는 거죠. 세 개의 기적이 다른 건데, 그래서 또 하나의 기적은 세 번째 거는 뭐냐면, 눈이 먼
이 거지가 찾아와가지고 나를 이걸 고쳐주면 제가 평생 주님만 모시겠습니다. 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 제노비우스가 눈을 치료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공부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요러한 건물 형태 있죠. 요러한 창문 형태 있죠. 그죠? 요러한 그죠? 아치 있죠. 또 요러한 건물의 그 캐페로 칼럼들 있죠. 이 시대의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에 대해서 또 그들의 복장에 대해서 굉장히 알 수가 있는 그런 아주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노비우스란 누구인지, 그죠? 그 다음에 산드로 보티첼리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아주 귀중한 자료들을 제공하는데 이거 다 얘기하고 싶은데 참 뭐 한 100분의 1도 못 건드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거 말고 오늘은 또 시간이 가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미술의 담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돼요. 여기 요렇게 할 때 요게 있는데 요거 한 번씩 꼭 보시는 것이 좋아요. 첫 번째 아까 그 그림이 있죠. 공통되는 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림에서 설명을 뺐어요. Title Baptism of Saint Zenobius and his appointment as bishop. 그죠? 개종에서 세례받고 엄마 세례받게 하고 결국 자기 자신 비숍이 될 때까지를 네 장면으로다가 나눴던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온 것이 Three Miracles of Saint Zenobius. 그죠? 요 그림들은 전부 요 르네상스 시대 때 그려진 그림이죠. 디멘션스라 그러는 거는 데이트라 그러는 것은 그림이 그려진 시기고 서카라는 것은 약 정확한 기록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디멘션스라 그러는 것은 크기입니다. 그림의 크기. 그래서 높이는 64.8cm고 폭이 139.7cm. 그러니까 옆으로 긴 거죠. 컬렉션 또는 place라고도 하고, 어디 있는 곳,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urrent location, 지금 있는 곳은 이제 지금 서울에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거 보면, 이런 거를 왜 써놓냐면, 요거 보면 참 본받을 게 많아서 그래요. 몬드에 의해서, 유산으로, 그죠? 유산, 이런 그림, 이런 거 많으면 값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우리가, 데스토리라고 하는데, 유산세, 그죠? 유산세 대신,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림으로다가. 그림에 뭐 10개 있으면 그 중에 4개를 낸다. 이런 식으로. 몇 세대시라고 하면 다 국같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다음 그림부터는 좀 한꺼번에 뭉쳐서 해야 되겠어요. 며칠 남지 않아가지고, 자료 준비했는데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하느라고 시간 많이 쓰기는 썼습니다. 자, 두 번째 거